오늘 영상의 주제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나도 그냥 그만두고 사업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직장 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은 직장을 다닌다면 어떨까?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저쪽 다 겪어본 입장으로서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최대한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거겠죠. 월급이 안 나오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빨리 그만둬야 되는 경우인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라는 또 제도가 있잖아요. 자영업은 사장이니까 마음대로 쉴 수는 있긴 하지만 내가 쉬어버리면 하루 매출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직장인은 쉬어도 돈이 나온다.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든지 내가 다쳤다든지 했을 때도 병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한 점들이 큰 장점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회사를 내가 이직을 할 때 큰 손실이 없다? 약간 이것도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직을 또 하면 또 몸값이 높아지고 또 나를 또 인정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가면 퇴직금도 더 쌓여가고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직장 생활의 최대 단점은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많이 그만두기도 하고 진짜 막 온갖 병을 얻기도 하잖아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뭐 일을 똑바로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혼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왜냐면 내가 일을 못했으니까 그거는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회사를 많이 그만두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뭐 출퇴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뭐 업무 성과를 내도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정말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저랑은 나이도 같았었고 직급도 같았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괴롭힌다라는 개념은 아니었지만 뭐 저랑 관련된 일을 하시는 모든 파트, 같은 파트도 그렇고 모든 파트에서 그분과 저의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분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저의 상사였다거나 뭐 저의 보스였다거나 이러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죠. 직장 생활의 최대 단점은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을 매일매일 봐야 된다. 그게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풀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될 감정 소비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의 또 단점 중에 하나는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뭐 프로세스도 바꾸고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이 성과를 100% 회사에서 다 알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마지막에 홈쇼핑 회사에 다녔다 보니까 홈쇼핑은 상품을 판매하는 게 주력 사업이잖아요. 이제 디자인은 그 상품 판매하기 위한 백업 부서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승진이나 뭐 성과급 같은 것도 좀 차등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맞는 말이기는 한데 계속 나만 승진이 누락된다?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온 다른 팀 뭐 누구 사원은 벌써 대리 달고 벌써 과장 달았는데 나는 뭐 이렇게까지밖에 안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회사의 부조리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도 똑같거든요. 열심히 해도 승진이 안 되고 열심히 안 해도 승진이 안 되면 누가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너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 그거를 알아주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직장에 한 8년 정도를 다녔었는데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성공하고 싶으면 그 주력 사업 파트로 내가 가지 않는 이상은 막 그렇게 크게 결과값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마지막 직장은 좀 워라밸이 좋고 대기업이었고 복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육아휴직도 썼고 또 복직도 또 순조롭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는 그런 탄력적 근무가 가능해서 아이를 연장반에 맡겼지만 제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그런 제도를 쓸 수 있었어요. 그 직장을 다닐 때 좋은 점은 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연차를 써서 하루를 빠지든 아니면 병가를 써서 한 2달 정도를 빠지든 간에 나의 업무를 대체해줄 대체 인력이 있다.
저도 되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거든요. 왜냐면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건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다 정시 출근을 하니까. 근데 1시간 일찍 가는 거는 굉장히 눈치 보이거든요. 다 업무하고 있는데 막 5시면 다들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우리 6시 퇴근인데 5시가 되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조용히 팀장님한테만 가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항상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었고 다 빨리 가시라고 막 하고, 가끔 이제 뭐 한 5시 반, 뭐 45분 이럴 때 전화 와서 이거 뭐 수정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세요 하면은 그때 동료분들이 또 그런 거를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는 건 운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직장 동료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뽑기 운처럼 내가 좋은 동료를 만나는 건 운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좀 진짜 이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 이분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중간에 그 대기업 말고 웹 에이전시를 다닐 때 일인데요. 그 웹 에이전시에서 영상 파트가 새로 생겨가지고 제가 그 파트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3D 하시는 분도 그렇고 원화 그리시는 분도 또 그분들도 다 너무 착하셨어. 남자분들이시고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너무 착하고 하시고 싫은 소리를 정말 못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때 팀장님이 한번 바뀌게 되셨어요. 그런 실무를 직접 다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랑 이런 걸 다 하시는 팀장님이 또 계시고, 이런 건 전혀 못하지만 감독님처럼 디렉팅을 되게 잘 하시는 그런 팀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그때 신설 파트다 보니까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를 회의실에 다 소집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같이 좀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3D 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왜 3D 책을 써야 하지? 이렇게 하고 일단 듣고 있었어요. 그 이제 외국에 되게 이제 3D 프로그램 중에 아주 국내에 책이 많이 발간 안 된 그런 3D 프로그램을 골라서 그 회사에서 나온 가이드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이드북을 우리가 챕터별로 다 해석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책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의 이력에도 되게 좋을 거고, 이 책이 나오면 이제 인쇄도 나오고 하겠죠? 이제 너무 좋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파트를 정해줄 테니까 이제 이거를 번역해서 공부를 해오라는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이게. 나는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제 입장에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한 일이면 다 해요. 굳은 일도 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일은 좀 잘 못하는 편. 제가 절대 죽어도 납득이 안 되는 일은 잘 못하는 편인데, 회사 일이었으면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회사 일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지금 책을 자기가 내고 싶은데 우리한테 번역을 해서 이 프로그램 캡처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려고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학원생도 아니고 자기가 교수도 아닌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진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따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누누 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걸 제가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본인도 이런 애는 또 처음인 거예요. 마치 지금 뭐 사회적으로 젠지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왜 안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를 다 얘기했죠. 이거는 회사 일도 일단 아닐 뿐더러 자기 개발도 아니다. 나는 2D 모션 그래픽을 하는 사람인데 2D 프로그램을 차라리 배우라고 한다든지, 뭐 어떤 플러그인을 뭐 공부를 하라고 한다든지 어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만들겠지만 왜 써야 되냐. 업무 시간에 영어 번역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 책의 저자로 너가 나오면 얼마나 큰 커리어가 되는 줄 아느냐. 아니 제가 3D를 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제가 2D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3D 책을 써서 제 커리어에 뭐 어떤 도움이 되냐. 억지로 시킨다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저는 이거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도 사실 명분이 없는 거죠. 뭐 그냥 자기가 어떻게 좀 이렇게 어린애들 데려다가 책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 제가 발끈하니까 얘는 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알겠다고. 그러면 누누 씨는 빠지고 나머지 이제 두 남자 대리님과 과장님한테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같이 하는 거죠?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두 분도 제가 너무 이렇게 제가 왜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힘을 얻어서 자기들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흐지부지 이제 없어졌어.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이사님한테 가서
나는 저분이랑은 일을 못하겠다. 저분은 지금 뭐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랑 같이 뭔가 레퍼런스를 찾아보자 이런 일도 아니고 어떻게 오자마자 책을 쓰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저분이 계속 계신다면 나는 못 다닐 것 같다. 나는 그냥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그 진짜 어린 나이였는데도 그 팀장님을 보면서 월급 루팡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 저렇게 뻔뻔하게 우리보다 연봉을 몇 배나 받고 왔을 거면서 그렇잖아요. 팀장이니까 저렇게 회사에 기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밑에 사람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네. 약간 좀 그거를 그때 느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동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막 쎄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맨날 빈둥빈둥 하는데 평가는 똑같이 받아. 이러면 진짜 막 열받는 거죠. 아, 이런 게 조금 회사를 다니면 부조리한 면이 있다. 뭐 작은 회사는 그 팀장님의 경우처럼 우리가 이사님을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개선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있지만 마지막에 다녔던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백 명 사이에서 일개 무슨 디자이너 대리가 발끈해가지고 이거를 건의를 한다고 인사팀이 건의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회사에.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큰 미련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약간 좀 그런 허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열심히 안 하게 되잖아요. 막 욕 먹어가면서 저렇게 눈치 받아가면서 내가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내가 이 디자인의 역량을 높일 필요가 뭐가 있나, 점점 일을 열심히 안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돈은 따박따박 주지만 뭔가 스스로의 자기 개발이 안 되고 있다. 이제 나는 약간 멈춘 인간이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자. 내가 좀 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자영업을 했을 때 자영업은 다 100% 만족하시나요? 이거는 직장 생활과는 완전 다른 일이고 직장인보다 더 바빠요. 사실 더 바쁘고 너가 한 만큼 돌아온다. 어쩌면 자영업은 한 거보다도 더 안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확실히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직장인들이 9시까지 출근하면 나는 뭐 10시, 11시까지 가도 되고, 뭐 행궁 같은 경우에는 다 오픈 시간이 좀 늦거든요. 지금 도쿄블루나 가천문방구만 하더라도 12시, 1시 오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 뭐 아이 등원시키고 하는 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제 퇴근도 만약에 일찍 닫고 싶으면 닫아도 되겠죠. 하지만 일한 만큼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일한 만큼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처럼 딱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아간다면 자영업자는 똑같이 해도 돈을 가져갈까 말까인데 내가 똑같은 시간에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돈을 못 가져가는 거죠. 가차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인을 이틀 3일에 한 번씩 계속 채워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가겠다 하면은 또 알바생을 또 구해야 되는. 그럼 또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인건비 나가면 또 고정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에 빵꾸가 나는 거죠. 자영업자가 되면 출퇴근은 자유로울지언정 돈은 자유롭지 못하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그냥 팍팍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직장인처럼 9to6를 지키면 그러면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나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새벽까지 나와서 밤늦게까지 가도 뭐 들어오는 이 수입의 폭이 너무나도 변동적이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은 좀 자유롭지 않나요? 대신에 이제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알바생들이 대신 문 열어주고 일을 해주긴 하지만 대신 우리는 매출이 뭐 100만 원 찍든 0원을 찍든 나가는 인건비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가게가 매일매일 뭐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벌면 좋겠지만 자영업자들이 거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유니콘 같은 사람들이고 진짜 뭐 비 오면 비 걱정, 더우면 더운 걱정, 추우면 추운 걱정, 늘 그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사는데 나 혼자 일을 한다고 해도 문제인 게 내가 아파도 연차를 쓸 수 없죠. 뭐 쉴 수는 있겠죠. 쉴 수는 있지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왜 문을 오늘 안 여세요? 뭐 왜 여기는 1시까지라고 오픈돼 있는데 왜 그걸 안 지키세요?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재적인 손님들과의 약속도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몸이 부셔져도 일단 일을 해야 된다. 뭐 연차 같은 거 없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그만큼 대가로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100% 똑같이 부메랑처럼 내가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한다고 해서
그만큼 큰 돈이 나에게 또 오지 않는다. 자영업의 단점은 내가 일단은 쉬고 싶을 때 쉴 수가 없다. 돈을 벌려면 사실 쉴 수가 없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되지만 그 고정 인건비가 사실 너무 무섭고,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어쨌든 꼭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좀 그런 지출에 대한 압박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재지변에 의한 뭐 그런 뭐 날씨 탓이라든지 뭐 그런 영향을 외부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요. 저는 이제 남편이랑 저랑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같이 이렇게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면, 남편은 남편의 직장에 대한 고민을 막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고민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자 힘들어요. 남편도 쉽게 다니는 게 아니고 저도 쉽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직장 다닐 때 나도 저런 게 힘들었지 이런 게 있고, 남편도 아유 뭐 사업한다고 뭐 다 되는 게 아니구만. 이제 스트레스를 얻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직장인들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힘듭니다, 여러분. 다만 이제 좀 장단점이 좀 극명하긴 하죠. 뭐 직장 생활은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관계가 가장 큰 것 같고, 자영업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잘 따져보셔서, 내가 너무 지금 직장 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내가 자영업이 정말 너무 막 지쳐 쓰러질 것 같더라도 나만 힘들 게 아니구나. 다들 우리 모두 다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기들 잘 키우고 나도 이제 노후 대비하려면 일은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이제 엄청 덥다가 오늘 조금 처서가 지나서 조금 선선해졌는데, 여러분 그래도 아직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